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우리 녹화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사무실에서 쭉 올려놓은 판례와 사례만 합니다. 판례 사례만. 내용은 내가 장담을 못하겠어. 혹시나 이제 여유가 있으면 내용까지 오늘 전체 내용 다 하잖아, 그지? 어렵기 때문에. 자, 기속력 들어갈게요. 기속력 했고, 자, 기속력에 그 이제 소극적 효력 1181페이지. 자, 요것만 하면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그 다음부터 쉬워. 조금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이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기속력은 처분청을, 그죠? 강경청을 기속하는 거잖아, 그지? 했을 때, 자, 요는 행정청과 처분행정청은 이제 판결을 났다는 거잖아. 판결 났을 때 인용 판결은 되니까 갑이 원고는 청소했고 피고는 패소한 거잖아. 쉽게 말하면 패소했는데, 그럼 피고는 이제 종전에 어떤 처분을 했을 때는 그 처분을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 동일한 내용을 또 반복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 또 피고가 만약에 거부했다, 그지? 뭐 해달라 요청했는데 거부했어. 거부했으면 졌으니 그냥 해줘야지, 그지? 그러니까 재처분 의무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크게 반복 금주하고 재처분 의무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반복 금주고 요것이 재처분 의무다, 그지? 위에 것이 반복 금주고 재처분 의무인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반복 금주. 그래서 어떤 처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패소했으니까 이걸 반복하면 안 되잖아, 그지? 당연한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절차하자 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논하는 거야. 절차하자, 그지? 실체는 당연하고. 절차하자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왜냐면 아까 조문에 3항에 보니까 절차도 준용된다 돼 있다 보니까. 재처분 의무는 가나의 간청에서 이렇게 거부했단 말이야. 이제 안 해줬어. 거부했다는 거지, 안 해줬다는 거지. 안 해줬는데 졌잖아. 그럼 해줘야지, 그지? 안 해줬는데 졌으니까 해줘야지. 이 재처분. 그 재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거부처분 취소 소송하니까 졌으니까 해줘야지. 이것도 요 똑같이 절차하자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그지? 여러분이 천재 털을 딱 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시험장하면 안 헷갈려 딱 찍어야 된다. 그지? 그 절차하자 뭐라고? 네, 사망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1번, 2번, 3번, 4번 딱 이해하겠지, 그지? 쉽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원칙이고 반복금주 재처분 원칙에다가 절차하자 딱 이거 이으면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청에 따른 인용처분인데 여기 재처분 의무가 딱 나와 있다고. 재처분은 칸인데 신청에 따른 인용처분이 있단 말이야, 그지? 이 거부처분이란 말이 없지? 자, 거부했을 때, 안 해줬을 때 성소했으니까 해줘야지. 거부처분을 했을 때 해줄 의무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지? 이 거부처분이 아니잖아. 신청에 따른 인용처분이었잖아, 그지? 신청해서 인용처분 받은 거란 말이야. 거부처분은 아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없지, 그지? 이 하나의 논점이야. 신청에 따른, 그지? 왜냐면 처음부터 거부처분인 게 아니니까, 그지? 이렇게 지금 발생하지 않지. 세 번째, 이거 똑같은데 법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지? 법이 바뀌었을 때 재처분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제 요 전체 이제 틀을 알겠죠, 그죠? 요거를 갖다가 자 보면 자,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 아무것도 안 해. 자, 반복 금지가 봐요. 자, 확정됐다. 그러면 동일한 당사자의 동일한 내용 처분을 반복해서 안 된다, 맞지? 뭐 당연한 거지, 그지? 하지 마라, X다, 그지? 하지 마라, 그지? 하지 마라 뜻이지, X. 자, 절차하자 이유로 인용 판결과 반복 금지. 그래서 이유부기나 청문 절차 흠결이 이게 절차지. 인용 판결이 난 경우 행정청이 그 절차 하자를 시정하여 동일한 내용을 처분을 하는 것이 반복 금지에 반하는가에 대해서 행정 판결에 적시된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줄 것이고,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한다면 아까
소송 요건이 헌결됐을 때 보완해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판이기 배웠지? 그지? 이것도 위법 사유를 보완해서 새로운 처분하는 것은 어때? 확정 판결이 취소된 종전 처분의 별개의 처분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기판력에 기소응리에 젖히지 않는다. 당연하잖아. 그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지? 하자를 보완해서 새로운 처분하는 건 전혀 상관없다. 그지? 그럼 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지? 전혀 상관없으니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적극적 효력의 1번 거부 처분의 시도의 재처분 의무, 그지? 거부했어. 그럼 해줘야 될 의무가 재처분 발생하잖아, 그지? 그 다음 여기서는 하나의 큰 논점이 있는데 셋째 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재처분 의무 발생하는데 이 재처분을 안 했을 때 그냥, 그지? 그때는 간접 강제할 수 있어요. 그게 시험 문제 잘 봅니다. 다만 행정청이 해줄 재처분의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간접 강제할 수 있다, 그지? 만약에 하면 못해요. 어떤 행위라도 하면 못해요. 근데 안 했을 때 한다, 그지? 그게 중요한 이런 객관식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이제 거부처분이 실체법상의 하자로 인한 경우거든요. 이 경우는 방금 설명했던 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부작위유공인 소송이 인정 판결 시 행정청이 신청에 대한 처분이 기소이든 재량이든 반드시 인용 처분을 하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처분 또 할 수 있다. 그랬으며 인용 판결이 기소응리에 따른 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을 본다. 즉 행정청은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원고가 신청한 특정 처분을 할 의무는 없다. 그죠? 그래서 예컨대 원고의 부작이유 확인 청구가 인용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소 판결이 기소응리를 정한 30조가 준용되더라도 행정청은 원고가 신청한 대로 허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주민 등의 도시관리의 계획 위반 제한을 거부한 처분을 이익행량의 하자가 있어 입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청에 그 위반 제한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안 된다. 그죠? 그대로 해줄 필요는 없다. 여러분 지금 재처분으로 발생했는데 그럼 가능하게 해줘야 되잖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제 재처분 해가지고 해줘도 되고 만약에 또 거부했어. 또 거부. 해주는데 또 거부했어. 그걸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지. 또 거부할 수도 있어. 잉? 또 거부할 수 있어. 알겠죠? 여러분 그 스티브 유 사건 있잖아. 그치? 계속 거부하잖아. 맞지? 할 수 있잖아. 계속 거부하고. 또 소송했더라고 스티브가. 그러니까 또 거부하겠지. 맞지? 자, 한편 갑이 행정청 의뢰를 상대로 제기한 거부처분, 이거는 이제 부작이 아니고 거부처분 취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된 후에 행정청의 입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헤어진 때에 법령과 사실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확정관의 당사자인 전문행정청 을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줄 것이고 새로운 처분할 수 있잖아. 그지? 새로운 별개의 처분을 할 수 있잖아. 새로운 처분 사유가 종전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과 동일하지 않는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줄 것입니다. 다른 사유라면 할 수 있고 또 반면에 새로운 처분 사유에 대해서 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줄 것이고 당사자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기소응리에 저촉되는 건 아닙니다. 그지? 새로운 사유는 얼마나 할 수 있다. 끝까지. 그 다음에 거부처분 시도에 따른 인용 처분이 절차적 입법입니다. 실체 입법을 앞에 논했고, 그죠? 절차 입법일 때도 준용된 했기 때문에 넘겨보시면 제3자 제소에서 절차 위법성의 이유로 취소인 경우는 판결 취소에 따른 적부한 절차에 따라서 신청에 대한 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 하고 조문이 있다, 그죠? 판례는 거부처분이 절차적 하야자로 취소인 경우에 행정청은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또 똑같네.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똑같네. 보완해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그죠? 그런 처분도 재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끝났다, 그죠? 여기까지. 원래는 반복 금지 하지 마라, 그지? 근데 이럴 때는
절차자 이 부분을 보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지? 재처분을 해주라 그지? 해주라. 해주는데 또 재처분 할 수도 있다 그지? 그 다음에 절차 위반을 했을 때 된다고 하자 보완해서 해도 된다 그지? 맞죠? 똑같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보면 신청에 따른 인용 처분이 체크하시고 요거는 거부 처분이 아니잖아. 거부 처분에 재처분을 발생하는 거잖아. 그치? 맞잖아. 그래서 신청에 따른 인용 처분이 실체 입법 줄 것이고 실체 입법. 그 재처분을 발생하는 거? 안 하지. 거부 처분이 아닌데. 그래서 신청에 대한 인용 처분, 영업 허가 처분 등이 제3자 제소에서 실체적 입법위로 제소된 인용권을 받은 경우에 거부 처분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다. 처분을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거부 처분이 아니니까. 그치?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자,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 판결 받은 행정청이 거부처분 후에 법이 개정 시행되었다. 그죠? 개정 시행돼 가지고 새로운 사유로 내세워서 할 수 있겠나? 아까 우리 배웠잖아. 할 수 있잖아. 그지? 법이 내세울 때, 그지? 새로운 사유 냈을 때 얼마나 할 수 있댔잖아. 그래서 밑에 보면 맨 밑에 보면 개정된 신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들어서 새로운 거부처분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다. 그죠? 맞죠?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세 번째, 원상 회복 후, 다른 말로 결과 제거 의무. 그래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결과적으로 입법하게 되는 처분에 대해서 처리된 위반 상태를 제거하고 원상 회복시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판례도 어떤 처분을 입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한 기속력에 따라서 그 판결에 확인된 입법 상태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줄 것이고 결과를 제거할 조치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결과 제거 의무를 한다고 보지. 예컨대 기출이 나왔죠, 그죠? 예컨대 법령을 위반한 폐기물 처리업자 갑에 대해서 A 군수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자. 갑은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A 군수는 취소 판결 기속력에 따라 판결에서 확인된 입법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하거나 줄 것이고, 맞지? 하거나 그 밖에 입법한 결과를 제거할 조치를 의무를 붙인다. 맞지? 그래서 결과 제거 됐어요? 요게 케이스로 나왔으니까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됐죠? 아, 요거 했는데 하나 할게. 더 할게. 네, 저번 시간에 서원 취소 이야기를 했잖아. 서원 취소. 자, 서원 취소가 또 나올 것 같아서 내가 많이 주는데 서원 취소에서의 핵심 논점이 뭐였어? 상대방 없는 행정부임. 그러니까 피고 적격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군장의 중구를 취소했는데 누가 취소했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취소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럼 원고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야? 대통령한테 해야 되는데 국가보훈처장 하는 잘못했다는 거야. 그지? 그지? 피고적격이 잘못됐죠. 그지? 그래서 대통령이 올릴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국가보훈처장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망인들 유가족들 이제 망인들이 했을 때 상대방 없는 행정이 논의되거든. 그지? 맞지? 그래서 서원 취소에 대해서 소송했을 때 이 서원 취소를 했을 때는 그거 서원 취소가 처분이 돼야 안 돼. 그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장이 처분했잖아, 그지? 그걸 했는데 그것이 처분성이 있어 없어? 그게 중요해. 처분성이 있어 없어? 서원 취소 결정이 처분성이 있어요, 없어요? 국가보훈처장은 자기가 할 권한이 없잖아. 그 외부의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그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야. 그지? 그럼 그게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지. 처분이 존재 안 하니까. 권한이 없는 자가 있잖아. 그럼 처분이 존재하지. 원래 처분이 존재하려면 권한 있는 자가 주체, 행식, 내용, 절차, 외부에 또 드러나야 되잖아. 그지? 그 다음 요거는 또 서원 취소이기 때문에 외부에 드러나서 안 드러났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어. 응? 그럼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은 처분이 돼? 안 돼? 안 돼. 주체가 잘못됐고 또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어. 그럼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처분이 성립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취소소송 같은 건 의미가 있었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원고 자체도 취소하는 것도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피고도 잘못됐고 그런 상태이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게 뭐냐면 처분이 존재하지 않잖아. 응?
그러면 처분이 존재하니까 취소 소송은 제기 못하잖아, 맞지? 자, 그 다음 하나 더 낼 수 있는 게 딱 이게 있어. 뭐가 있냐면 우리 무효 확인 소송은 뭐야? 5가지지. 처분이 존재한다, 부존재한다, 무효다, 유효다, 실효다. 그렇잖아. 무효 확인 소송은 5가지야. 그 내용을 들어가면 처분이 존재한다, 부존재한다, 유효다, 무효다, 실효다. 5개. 아직 봐봐. 그러면 지금 현재 뭐야?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맞잖아. 외부에 안 됐으니까 처분이 존재 안 됐잖아. 그러면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거는 뭐 어떤 소송할 수 있어? 그렇지. 무효 확인 소송은 가능하지. 맞지?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거까지. 알겠어요? 취소 소송은 비록 못할지 몰라도 처분이 존재 안 했잖아. 그러니까 뭐 된다고? 무효 확인 소송 가능해. 알겠어요? 됐죠?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거까지 문제 내버립니다. 내버리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못한다 찍었다면 틀리는 거예요. 네? 그거 딱 보고 무효확인 소송이니까 딱 보고. 알겠어? 무효확인 소송은 내용의 처분 부존재에 대해서도 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오케이?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 대상이 되잖아. 무효확인 소송에서. 됐고 범위. 자, 주관적 범위 행정청 피고 O 뭔가 X 해놨네. 정확하게 해놨네. 앞에 그래. 조문에서 이상이 돼 있고. 객관적 범위 실효성 확보한다. 따라서 기판력은 아까 판결 중만 미치지. 요 기속력은 안 그래. 실효성 확보기 때문에 판결 중뿐만 아니라 이유도 다 미쳐. 주체가수 판결 미스 구직 입법 사유까지 다 미친다고. 알겠죠? 미친다고. 강적 강제는 아까 뭐랬어? 안 했을 때, 그지? 안 했을 때는 해버리면 못합니다. 그 다음 넘기시고. 자, 그래서 셋째 줄 보면, 자, 하지 않았을 때 간접 강제하는 건데,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확정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거나 줄 것이고, 그죠? 그럴 때 하는 거잖아. 그 다음이 중요해. 그건 누구나 아는 거잖아. 그 다음에 재처분을 했는데 그것이 종전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 판결 기속력이 반해. 하긴 했는데 반해서 당연 무효야. 그거는 안 한 거 똑같잖아. 그지? 그런 경우도 뭐 한다고? 간접 강제를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 다음 한편 행정소송법은 법원에 직접 처분을 인정하지 않지만 행정심판법은 아까 배상을 명했잖아. 기억나지? 그치? 우리는 조사만 했잖아. 그지? 기억나지?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 판결과 줄 것이고 거부처분 취소 판결과 부작위부 한계 판결과에 준용된다. 그지? 여러분 특정 처분 해줄 필요 없다는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내용입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 한편 중간에 간접강제는 거부처분이 아닌 처분에 대한 일반 취소소송 줄 것이고 거부처분이 아닌 일반 취소소송이라든지 무효확인 소송이라든지 당사자 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문제를 냅니다. 얘가 중요합니다. 얘를 딱 쓱해가지고 다음 주 간접 강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름으로 봐요. 그래서 거부 처분이 아닌 일반 취소소송은 안 돼요. 거부 처분 취소소송만 되는 거예요. 그치? 맞지? 그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효확인 소송 예를 물어본다고.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 거부 처분 우리 많이 했잖아. 그죠? 무효확인 소송 이런 거. 그다음 당사소송 얘도 많이 했지.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초과 근무 수당 기억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부 처분이 아닌 일반 소송이라든지 무효확인 소송이라든지 당사 소송은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를 쫙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 중 간접 강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알겠어요? 적용되는 것을 물어보시죠. 되는 건 너무 쉬니까 안 되는 게 가지고 예를 딱 들어. 됐죠? 그렇게 나온 거를 선생님이 그대로 적어놨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이때는 어떻게 재처분으로 인정될 뿐 간접 강제 적용된 것은 아니다. 그지? 무효인 소송이 준용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컨대 해가지고 사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예컨대 갑이 거부 처분에 대한 재결 항고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제천 의무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사안에서 X가 취소 소송인 경우 갑은 1심 부분에 간접 강제 신청할 수 있고 X가 무효 확인 소송인 때는 할 수 없다. 맞지? 그지? 예. 안 되니까. 그지? 그렇게 낼 수 있어요. 이게 다 기출 문제야 이거. 그 다음에 간접 강제 결정에서 정한 업무 이행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재청구 이행이 있으면 배상금을 주심으로써 심리적 강제 기할 목적이 상실되므로 더 이상 배상을 주시할 수 없다. 그렇지? 예. 지나버리면. 다만 X가 지소송인 경우 만약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 처분에 대한 지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당년 무효라면 이건 뭐라고? 재처분을 하지 않은 거 똑같잖아. 그치? 따라서 간접 강제 실행이 가능하겠지? 됐어? 못가지. 그다음에 간접 강제 결정은 피고의 필요가 있다. 맞지? 됐어요? 그다음 간접 강제는 결정을 변론하면 줄 것이고 변론 없이 결정하거든. 민사 집행법을 준용한다. 변론 없이 결정합니다. 됐고 그 다음 페이지 박스의 3, 4조 반드시 읽어봐야 되고 3, 4 굉장히 중요해요. 간접 강제. 그지? 하지 않을 때 한다. 그지? 이행하지 않으면 한다고 배상을 매거나 즉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그지? 간접 강제 꼭 기억해야 된다. 그지? 그 다음 소송 비용에 대한 판결. 소송 비용의 당연 아까 했죠. 그죠? 미친다 했고 신문 변론 없이 한다. 조문 종료하고 세 번째 62조 262조 무효 준용된다. 부작위 준용된다. 그지? 당사성이 준용되지 않는다. 맞지? 무효는 준용 안 되고 그지? 부작위만 준용되지. 그죠? 무효는 준용 안 되고 부작위 준용되고 선생님 그 판례 30 조문 48조 좀 해놨지. 그지? 무효확인 소송에는 준용된다. 간접 강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그지? 맞지? 그래서 부작위 부인 소송에는 준용된다. 그지? 간접 강제는 준용된다. 그지? 근데 당사 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그지? 여기에 되고 종문 뜻을 일부러 종문 보고 헷갈리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오른쪽에다 표시해가지고 다 정리해놨습니다. 맞죠?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 강제가 무효확인 소송하고 당사 소송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기판력과 기속력의 비교 있잖아. 그지? 비교 보면 자, 기판력의 형식적 확정이 발생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법원은 종전 판단과 모순되는 조치를 판단할 수 없으며 소송 당사자도 그에 관한 주장 못한다. 맞지? 이것은 원고가 종전과 다른 입법 사례를 주장하면 제소한 경우가 쟁점이다. 그지? 주장하면 제소한 경우가 쟁점이다. 기속력은 소송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청을 하여금 판결 취지에 따라 행동할 실체적 업무를 지운다. 그지?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사에 대해서 구분처리한 경우가 쟁점이다. 그지? 그래서 이런 거 아까 정리했잖아. 쟁점이다. 맞지? 그래서 새로운 사유 가지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댔잖아. 기억나지? 그게 쟁점. 이게 여기 쟁점. 알겠어? 그 다음에 근거는 똑같고, 자 기판력은 동일한 처분이고, 기속력은 판결 확정 후에 행해지는 새로운 처분이잖아. 그지? 기판력은 동일한 처분을 하지 말라며. 그지? 그 다음에 주관적 범위. 소송 당사자와 법원이지. 그지? 기속력은 당사자와 그 밖에 있는 게 피고지 원고는 아니지. 그 다음에 판결 주문도 기판력은 판결 주문만 미치잖아. 그지? 그래서 이유는 미치지 않는다고. 근데 기속력은 판결 주문과 이유 다 미친다고. 응? 그 다음에 기판력은 인용과 기각 판결 모두 인정되지. 기속력은 인용 판결만 인정돼. 그지? 맞죠? 그 밑에 거는 별로 중요하다니까 이거
정리됐지, 그지? 그렇지, 정리됐다,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논점인지 알겠지, 이제, 그지? 자, 반복 금주에는 리딩 판례가 있고 원상형의 리딩 판례 있는데 이거 판례도 간단합니다. 여기는 그래 어렵지는 않은 판례입니다. 요것만 한 10분 하면 되고 그다음 행성형 한 10분 하면 그다음에 재심사하면 50분 되면 끝나겠네. 자, 보겠습니다. 사실심 변론 중인 이전의 사유를 내서 다시 확정 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하는 것은 강령무효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 판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 가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가세 관청에서 가세 처분을 경정한 처분했다면 가세 처분을 취소했으면 가세 처분이 없는 거잖아. 없는데 어떻게 경정을 해? 경정을 고치는 거지. 없는 걸 어떻게 고쳐? 그건 강령무효지, 그지? 맞죠? 그다음 가세 처분권자가 확정 판결에 적시된 인프사를 보완하여 새로운 가세 처분 줄 것이고 새로운 가세 처분은 저축이 안 된댔지. 새로운 가세 처분이 줄 거예요. 그다음 절차상 하자에 나왔네. 절차상 하자는 아까 하자를 보완해서 하면 전혀 문제 없겠지, 그지? 하자를 보완해서 절차를 갖추어 하자 보완했네. 동원의 처분을 하면 새로운 행처분 맞지? 새로운 처분 4번. 새로운 처분 사유가 종전 사유야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되지 않는 다른 사유 줄 것이고 다른 사유. 다른 사유는 새로운 처분이잖아. 기존에 저촉되지 않잖아. 맞지? 그지? 그 다음에 2번. 거부처분 질환 재처분의 리딩 판례.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취소 사유가 절차, 방법, 입법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면 처분 행정청은 입법 사유를 보완했어. 그지? 거부처분 할 수 있다. 맞지? 보완했어. 유사판례.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새로운 사유로 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겠지? 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바뀌었다, 그죠? 이때도 새로운 사유로 내서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시죠. 맞죠? 응? 자, 참고 1번.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 그 시행 당시 이미 개발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는 종전, 그 다음에 핵심이야. 줄 거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핵심이. 아까 우리 계속 했는 건 뭐냐면 경과 규정이 없을 때 했잖아. 기억나지, 그지? 없을 때 변경된 거 할 수 있었잖아. 맞지? 다 그랬다고. 그래서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업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재처분 의무에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령을 정해서 새로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당연무효다. 맞지? 이거 당연한 거지, 그지? 이거 조심하고, 그지? 우리가 지금 계속 판례는 경과 규정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됐잖아. 없으면 저번시 법령에 따릅니다. 그지? 또 새로운 법령에 따를 수 있으면 했잖아, 그지? 경과 규정이 있다면 그걸 따라야 되잖아. 그걸 안 하면 무효지. 맞지? 그래서 여러분이 왜냐하면 계속 그런 건 귀에 익숙하기 때문에 요래 딱 나와버리면 또 순간적으로 틀립니다. 응? 이 당연한 건데. 자, 그 다음 3번. 자, 도시관리 계획의 위반 제한을 거부처분에 대해서 이경량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 줄 것이고 확정된 후에 다시 해가지고 다른 내용이었으면 얼마나 할 수 있잖아, 그지? 4번.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재임용이 거부되었다가 그 재임용 거부 처분이 법원의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이러한 취소 판결에 의해서 당연히 그 교원은 재임용 거부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신분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제출을 보세요. 다시 뭐 해야 된다고? 재임용 심의를 해서 재임용 여부를 결정 의무를 부담하잖아, 그지? 의무를 부담하지 당연히 복귀되는 건 아니다, 맞지? 의무를 부담할 때 재처분 의무, 맞지? 그래서 당연히 복귀되는 겁니다. 요거 4번 조심해야 됩니다. 작년 7급 지방지 7급에 나왔는데, 그지? 조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 톡톡 튀잖아. 그런 거 탁탁 시작하면 조심하고.
참고 1번 조심하고 4번 조심하고. 그냥 큰 맥에서 조금 이렇게 탁 벗어나잖아, 그지? 그런 거 체크해라. 그다음에 원상 회복 의무, 그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지, 그지? 근데 간접 강제는 뭐라고? 재처분을 안 했을 때 하는 거다, 그지? 넘어가고. 자, 1번은 왜 안 돼? 이 간접 강제 판례지, 그지? 무효하게 소송 안 된댔잖아. 2번은 왜 안 돼? 간접 강제는 이행이 어느 안 했을 때 하는 거잖아. 이행이 있댔잖아. 처분되면 이행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이행이 있어. 맞죠, 그죠? 됐고, 지수방 기송 거부처분 지수방 기송령에 나오는데 요거는 인용 판결 된다 해가지고 정리해놨습니다. 보십시오. 이거 봐요. 그러니까 쉬워요. 그다음 두 번째 판결은 똑같아요. 그래서 기송력이 발생하는데 안 했을 때 간접 강제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나오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잘 보고. 자, 마지막 형성력 볼게요. 자, 판결 취지에 따라서 기존의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힘을 말하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 등의 효력이 자, 그다음 줄 것이고 처분청의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처분 시에 소급하여 소멸이 되고 처음부터 없는 상태로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밑에 예를 보면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이 있게 되면 소급하여 신분을 회복한다 줄 것이다. 그죠? 가세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가세처분 처분 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그 뒤에 가세 관청에서 경정처분한 것은 존재하는 처분한 거죠. 당년무효다. 아까 했죠, 그죠? 한편 이것도 했죠, 그죠? 밑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할 공익상 중단 공익상 필요 제3자 필요가 있을 때는 수익적 행정 취소 제한할 수 있잖아, 그지? 할 수 있는데 직권 취소만 적용되고 쟁송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공복리상 인용 제한하는 사정제의가 사정 판결은 가능하다. 맞지? 아까 했죠? 반복 넘어가시죠. 네, 그런 것들은 시험에 엄청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봐라 뜻입니다. 행성력이 범위에 대해서는 자,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소송에 참가한 당사뿐만 아니라 제3자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 인용 판결이 인정되며 기각 판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와 부작위 인용 판결은 준용되며 당사자 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됐죠? 그 다음에 하나 주의할 게 한편 행정처분 취소 판결이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는 의미는 그 처분을 기초로 해서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걸 할 수는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 내용. 단지 이게 왜냐하면 행성력은 바로 복귀되니까 그렇게 오해를 한다고. 단지 취소 판결의 존재와 취소 판결에서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당사자 아니었던 제3자를 이를 용인해야 된다는 건 의미하다. 용인해주겠다는 뜻이지 바로 복귀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컨대 봐봐. 한지 계획 변경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 사건 토지대에서 원고적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없는 것으로 환원되는 결과가 초래했다 하더라도 동소유권 이전 등기는 위 취소 판결 자체 효력에 의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소의 을 제3자 위 취소 판결의 존재를 법률 요건으로 주장하여 원고들에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성소의 확정 판결을 얻어야 비로소 말소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제3자라는 것은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다는 거죠. 그지? 당연히 하는 데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거 조심하고. 자, 됐습니다. 자, 제3자 보호 그 다음 페이지에 제3자 보호는 봐요. 이불로 정리하는 거예요. 행정소법 제16조에 제3자의 소송 참가가 있어요. 체크. 31조에 제3자가 재심 청구할 수 있어요. 체크. 그 다음에 준용, 규정, 준용이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3자가 소송 참가할 수 있는 행정청에 소송 참가하고 제3자 소송을 배웠잖아. 그지? 보고. 그 다음에
재심 청구는 여러분 잘 모른다고 31조. 그래서 정리했는데 요거 반드시 조문 기억해놔야 된다. 재심이라는 건 한 번 더 확정 판결을 난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걸 말하고 재심. 자,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 있는 사유는 안 돼.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안 돼.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방어에 처치를 못한 때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교판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언제까지? 앞날 30일, 확정된 1년. 180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양 이견은 불변경이다. 요거 시험 내니까 잘 내죠? 잘 체크하고. 자, 그 밑에 내용은 바로 위에 걸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형성되어 리딩 판례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가 된다. 맞죠? 그죠? 넘어가시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그 가세처분 확정 후에 경정처분 당연 무효죠. 그죠? 앞에 했고. 자, 2번, 3번에 그 하는데 봐봐요. 2번 봐봐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하면 확정되면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야. 이후 체크하고 이후에 영업행위는 뭐가 영업은 아니죠. 그렇지. 왜냐하면 확정되면 소급파의 효력을 잃게 되잖아. 잃게 되고 장래는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영업은 아니지. 확정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대로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확정된 이후의 영업행위는 뭐가 영업은 아니지. 응? 맞지? 이해돼요? 그 다음 3번 형성력에서 당해 처분의 취소나 즉 별도의 통지를 요하지 않고 당연히 취소 효과가 생긴다 했잖아. 그지? 맞지? 생기는데 3번하고 5번은 딱 연결하고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취소 판결 자체 효력에서 행정을 기초로 해서 새로 형성된 자 체크하고 제3자의 권리는 당연히 처분 상태를 한다는 사이다. 맞지? 그지? 조심해야 됩니다. 됐고 넘어가시죠. 됐습니다. 그래서 7번 봐요. 7번 보면 7번 8번이 요즘 시험 잘 놉니다. 아까 몇 번 판례와 똑같냐면 2번 판례와 똑같은 거예요. 소급하여 발생한 데서 그죠? 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줄 것이고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 처분이 행정쟁송처에서 취소됐다 줄 것이고 확정돼 버렸네. 확정되면 무면허 운전이 성립 안 된다. 자, 볼게요. 내용 중요하니까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처에서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파 효력이 된다. 줄 것이고 처분 시에 형성력 때문에 소급파 효력이 이렇게 된다. 따라서 효력을 잃어버렸으니까 그지?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복조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돼요. 맞지? 이래 돼버리잖아. 없어져버렸잖아. 그지? 복조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행정의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소송에서 적법히 취소된 운전면허 취소이 장래항에서만 효력이 있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미 복조할 의무가 없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이 불성립하는 거죠. 맞지? 그 밑에 봐봐 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운전했으나 운전면허 취소분이 교통사고 법규 위반해서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지? 이러면 또 마찬가지로 무면허 운전 처벌할 수 없다. 이해했어요? 그지? 왜냐면 소급에서 효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싹 없어져 버리니까 안 된다. 그지? 맞죠? 소급에서 없어져 버렸잖아. 복종을 없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이 안 돼. 쉽게 말하면 범죄가 성립이 안 돼. 오케이? 자, 소송 비용의 부담. 자, 소송 비용의 부담은 패소한 자가 부담이에요. 그래서 밑에 박스 보면 98조 패소한 자가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32조 보면 사정판결. 사정판결 나와있지, 그지? 28조 규정 사정판결. 사정판결 누가 부담한다고? 피고. 맞지? 그 다음에 17조
부작위보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부작위고 안 해줘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치? 하는 건데 법원이 부작위 위보 확인 소송 계속 중에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상 줄 것이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처분 등을 함에 따라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처분이가 소가 각하됐다. 그럼 누가 부담해서? 피고가 부담해야지. 그지? 맞지? 이럴 때가 예의가 있다는 거. 책까지 넘어가시고 마지막 정리심사. 마지막. 자, 마지막인데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지. 2026년도에 모든 시험 다 나왔지. 그치? 마지막이라고 좀 긴장 풀려 했더만 이 마지막까지 애미인다. 그치? 자, 요것만 하고 마칠게. 그 다음에 뭐 소송 종료는 여러분 읽어봐도 돼. 이건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첫 번째 심사. 당사자는 자, 마지막 힘내고 10분만 힘내면 돼. 제재처분이나 행정상 강제를 제한. 이 중요해. 자, 제재처분이나 행정상 강제를 제해야 되지. 두 개는 빠져. 이 조문 그대로 내거든. 그래서 이게 어렵대. 저 앞에 모르면. 제재처분이나 행정상의 제한 처분이 법원이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제, 또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제외됐어. 제외된 것만 제하고 행정심판 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해서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를 하더라.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심판과 소송과 그 밖의 쟁송에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를 하더라도 처분에 근거된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체크 줄 거고 유리하게 바뀐 거. 두 번째,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경우. 세 번째, 민사소송법 451조에 따라 재심사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때는 해당 처분한 행정청에 대해서 처분을 취소, 처리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럴 때는 그지? 처분의 재심사 신청, 이렇게 재심사 신청이지. 재심사 신청하는 거지.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소송, 그 밖의 쟁송에서 줄 것이고 당사자가 중대한 가실 없이 행정기본법 3조 1항의 각보사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만 할 수 있다. 중대한 가실이 없어야 된다. 그지? 당사자가 행정기본법 사유를 안 날 때 60일 이내에 한다. 그지? 있은 날부터 5년이다. 60일 5년째. 한편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소송, 그 밖의 쟁송을 통해서 불복할 수 없으며 줄 것이고 유지는 못한다. 그 다음에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더라도 행정정원 처리와 취소는 할 수 있다. 조문만 확인하고 마칠게요. 자, 행정기호법 제37조 저번에 재심사 당사자가 됐지. 저번에 상대방만 돼. 제3자는 안 돼. 그거 중요하고. 처분이야. 처분인데 제재처분과 행상강제는 제. 그거 중요하고. 행정심판, 쟁송, 그 밖의 쟁송에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이때 법원의 합정 판결은 제외돼. 아까 봤지? 다음 각호 오늘 하단에서 했다는 취소나 처리나 변경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그지? 저번에 재심사 신청할 수 있다. 어떤 경우? 1번 유리하게 바뀐 경우, 2번 새로운 증거 나온 경우, 3번 재심사. 쉽지? 이 세 가지. 2번 중단 가실 없이 1호 각보사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 할 수 있다. 그지? 중단 가실이 없어야 된다. 3호 기간 60일 5년. 사항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90일 체크. 합의적인 기간 180일. 90일 이내에 저번에 재심사 결과 중요합니다. 재심사 여부, 저번에 유지, 취소, 철회, 변경 몇 개예요? 5개. 응? 5개입니다. 유지, 취소, 철회, 변경에 대해서 통지한다. 그럼 5항 4항에 5개 하는데, 그지? 5개 하는데 저번에 재심사 결과 중 저번에 유지 줄 것이고, 그지? 그거 5개 중에 유지에 대해서는, 응? 유지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소송 및 거부하기 정소에 불구할 수 없다. 유지가 거부 처분이거든. 그래서 신청 등 내용을 거부하는 재심사 거부 처리에서는 불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유지하는 거는 내가 안 해준다는 뜻이잖아, 그지? 거부하는 거니까. 6항 처분의 철회는 재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도 행정처는 얼마든지 취소와 처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시험 문제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8항 다음 각고의 어느 하나에 할 때는 이조를 정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 공무원 인사관계는 처분의 재심사 인정합니다. 노동위원회, 형사, 요긴 출입구, 가태료 안 된다, 그죠? 이번에 해경 승진 문제에서 공무원 인사관계를 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요것도 암기해야 되겠다, 그죠? 되겠죠? 마지막 행정기본법 시행령 12조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 또 일어났네. 자, 우리가 위에 보면 위에 봐봐. 아까 행정기구 30조 1항 보면 메뉴 올라오면 3번에 민사소송법 451조에 따른 재심사유 준하는 발생의 대통령의 정한권이었잖아, 그지? 이런 경우에도 재심사 신청할 수 있단 말이지, 그지? 재심사유 그거를 말한 거야, 12조. 대통령이 시행령이 대통령이잖아. 12조 어떤 경우야?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처분에 근거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이주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제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에 근거된 경우, 처분에 영향 미칠 중대한 사항이 판단에 누락된 경우, 그죠? 이런 것들이 뭐라고? 재심사유. 그죠? 그래서 처분 업무를 직접 가져서 처리한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정했잖아, 그지? 저를 범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상대방 신청 입장에서는 뭔가 재심할 도지가 있겠지, 그지? 공무원이 잘못한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제 18조 이런 거 뭐. 자, 그래서 그 처분의 재심사가 시험문제 전부 2026년도 문제 맞지? 다 내잖아. 그러니까 요거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꼭 보고 가야지. 자, 끝났습니다.